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꼭지 기억하시고요. 향후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공급 대책 본격적으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위축된 민간 공급을 공공이 보완해 시장에 내놓을 주택을 늘린다는 것이죠.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택 공급량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입니다. 이 지역들을 더하면 모두 17만 6천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죠.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은 이미 지난해 11월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입주 목표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늦춰지기도 했죠. 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기존 택지 이용 비율을 바꿔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조정하고 현재 30% 정도인 공원 녹지, 15% 정도인 자적 용지 비율을 낮춰 주택 용지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에만 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원래 공급하려고 했던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를 공공택지로 전환해서 주택을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 물량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기존 계획이었던 6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 2만 가구 늘릴 계획이고요. 발표 시기도 원래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걸 올해 11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의 조기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요. 규제를 완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택지지구의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등의 승인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빠른 사업에 방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은 민간주택을 활성화시킬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 민간주택은 건설 경기 악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해소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에서의 공급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꽉 막힌 자금도 풀어낼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사태 등 민간의 택지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창출, 벌떼 입찰 등 폐해로 인해 막아놨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풀어내 민간의 택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계열사 간 전매는 기존대로 금지하고요. 이미 벌떼 입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당연히 전매를 불허하는 등 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있어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고요. 또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요. 건설 인력도 확충하는 등 민간의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한 추가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이들 대책의 경우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중요한 만큼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간의 자금 조달 개선 방안도 공급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합니다.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까지 늘린다는 것인데요. 허그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출자하는 등 자본 보강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완화하는 등 민간의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것이죠.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금융 지원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차환이나 신규 대출도 늘릴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까지 늘려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내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심사할 때 초기 분양률을 높게 요구하는 보수적인 판단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심지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정비사업이 공사비로 인한 시공사와의 분쟁, 상가와 주택 소유자 간 분쟁 등으로 진통을 자주 겪는데요.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완화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도심지 내 공유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요. 또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도 늘릴 계획입니다.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이던 기준 가격을 각각 1억 6천만 원,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민영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일반이 아닌 특별공급까지도 무주택 안에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정부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선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수계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오는 10월 14일 종료하고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계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국토부는 생수구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기존 준법자와의 형평성과 인근 주민들의 영민원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주거용도로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죠.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 공약은 민간 공급에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신뢰도 문제까지 겹치며 표류 위기로 고조됐죠. 공급 문제는 수년 뒤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클 텐데요. 대책은 계획과 발표보다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